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위 데이터랩의 박수민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API를 활용한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API를 활용한 그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API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API 개념이랑 이제 API의 어떤 메소드, 그리고 실제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보통 데이터 사업 많이 하실 때 이제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데이터 포털에 딱 들어가면 저렇게 뭐 문화, 관광, 산업, 경제 아니면 복지 가치 이런 그런 산업 분류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업 분류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공공 데이터도 있고, 이제 오픈 그 공공 데이터도 있고, 그 공공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제 오픈 API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의 어떤 오픈 API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구글 맵 API를 유료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사업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구글 맵 API를 통해서 이제 지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이제 유료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매월 $200의 무료 사용량, 그러니까 크레딧을 제공해서 이제 기존 사용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요금제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보시면 막 지도가 있고 경로도 있고 장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이 카테고리별 이제 데이터가 로드되는 그런 해당 건수마다 뭐 요청 100건당 $5, 뭐 요청 100건 1000건당 뭐 $10 이렇게 그렇게 부과되는 금액을 이렇게 차등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다 쓰는데 이제 보통 API 말고도 이제 다른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API라고 많이 이제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API, 오픈 API나 아니면 그런 걸 활용해서 자신만의 어떤 API를 만들어서 API 스토어에다 갖다 팔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API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와 이어진 모든 단말기를 말하죠. 예를 들면은 뭐 웹에 아니면 웹에 접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걸 말하고,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서버에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인터넷 들어갈 때 뭐 크롬 브라우저 쓰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웹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나 뭐 웨일, 뭐 네이버 웨일, 뭐 마이크로 엣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저희가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이제 서버는 말 그대로 이제 웹페이지나 사이트나 앱을 저장하는 컴퓨터이고, 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제 리소스는 프로그램 그냥 데이터다. 프로그램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나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이나 뭐 마이크로 엣지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크롬 서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서버를 접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공간.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공공 데이터가 뭐 저장된 DB 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아까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서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끌어온다 이러면은 그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뽑아와서 저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러져 있다. 그래서 이제 API는 우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체제나 프로그램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근데 이거는 이런 정의는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더 쉬운 그런 설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서버에 특정한 부분에 접속해서 비즈니스 및 기술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 세트. 함수 세트이고, 그리고 서로 프로그램 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손님이 있고 점원이 있고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요리사가 서버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을 요리사한테 요청을 해서 요리사가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점원이라는 API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원이 없으면 음식을 이제 전달받기 힘들겠죠. 점원이 옆에서 이제 중재를 잘 해줘야 이제 고객의 주문을 받고 요리사한테 주문 전달하고, 요리사가 뭐 어떤 음식을 만들면 음식을 만들어서 점원한테 주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음식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다시 그거를 손님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API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전달되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다리의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I는 아까 말씀드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출입구다. 그래서 허용된 사람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서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기기의 다리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램과 그 단말기, 아까 우리가 접속하는 그 단말기의 어떤 사이에서 정보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접속을 표준화해서 기계 운영 체제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액세스를 얻을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러니까 정보를 잘 전달하도록 한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웹브라우저들이 있고, 이게 이제 손님이겠죠. 손님이고, 뒤에 DBMS 서버가 있고, 그리고 옆에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들과 웹브라우저들 사이에서 정보를 잘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점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PI도 이제 방식이 뭐 SOAP API, 뭐 REST API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REST API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REST API는 API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저희가 지금 시중에서 보는 뭐 카카오 오픈 API든가 뭐 네이버 API 이런 것들도 거의 다 REST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REST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 이제 REST API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REST API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그 사이에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URI, 자원의 뭐 인터넷 시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주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소. URI는 주소인데, 그 URI와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HTTP 프로토콜은 이제 웹에서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런 통신 규약이에요. 규칙, 규약인데,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웹의 어떤 통신 규약이 거의 이제 다 HTTP로 되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REST API는 작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맷은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인데, 브라우저 간 이제 보통 JSON을 많이 쓰기 때문에 브라우저 간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JSON 포맷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웹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확장성이 이제 뛰어나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HTTP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REST API는 또 이 HTTP를 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그림을 보시면 뭐 클라이언트가 뭐 이렇게 어떤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정보를 이제 요청을 REST API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이제 받죠. 메소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 서버에서 이제
요청과 응답을 이렇게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어떤 손님과 서버, 요리사 사이에서 음식이라는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EST A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REST는 정확히 뭐냐? 그러면 REST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주문할 때 그 식당만의 어떤 규칙이 다 있잖아요. 뭐 이거 이렇게 몇 시에 어떤 주문을 받고, 뭐 어떤 특별 요리는 이렇게, 뭐 낮에는 저녁 요리는 점심에는 주문이 안 되고 막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이 바로 RES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제 생성, 뭐 조회, 수정, 삭제라는 CRUD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URI로 요청을 보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성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자원이 있고 행위가 있고, 이제 자원의 표현이 있는, 자원은 리소스, 그러니까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이제 서버에 우선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HTTP URI라는 고유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고유의 주소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 URI로 자원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지정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태에 대한 조작을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위는 메소드라고 하죠. 이 메소드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제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는 get, post, put, delete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제 CRUD 처리를 위한 연산에 맞는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를 사용해서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표현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 데이터의 형태예요, 형태. 그리고 JSON, 뭐 XML, 텍스트 등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JSON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REST는 그런 어떤 음식 이름을 이제 고유의 아이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손님이 그렇게 요리사한테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이 서버에 있는 것처럼 음식은 요리사한테 있으니까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주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REST라고 그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거 올리브 빼주시고, 뭐 고추는 빼주시고, 뭘로 바꿔주시고, 이런 거를 이제 REST이다. 네, 그런 어떤 규칙에 맞게 그렇게 서버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서버에 존재하는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조작을 요청하고, 그리고 서버가 그걸 다시 응답하는 것이 바로 REST API다. 그리고 이제 보통 REST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 API를 구현한 것이 이제 카카오 오픈 API, 뭐 네이버 오픈 API 같이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AP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ST API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면 아까 서버에 그 정보가 있다고 했죠. 리소스. 그리고 그 리소스는 각각 자신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ID, 그러니까 URI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뭐 http example.com topics 이런 게 이제 그 자원의 아이디예요. 네. 그리고 이제 REST API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는 바로 get, post, put, delete라는 메소드다. 그리고 이 get, post, put, delete가 어떤 자원을, 그러니까 정보를 조회하고 또는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수정하고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따가 뒤에서 실습에서 보여드릴 것도 바로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조회하고 생성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REST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잖아요. 뭐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고 싶고,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 정보의 아이디를 바꾸고 싶고, 그런 걸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했으면은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조작을 하고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REST API가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정보의 상태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조작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서버로 가서 이제 그 요청을 보내겠죠.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REST API의 행위이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URI는 뭐냐? 그러니까 이 자원의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볼 건데, 자, 자원의 뭐 식별자 아니면 자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http 오픈 튜토리얼스 org 뭐 mai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보는 인터넷 주소가 이제 URI예요. URI인데 근데 보통 저희는 URI라고 안 부르고 URL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URI와 그럼 URL의 차이가 뭐냐? 보시면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 그러니까 자원의 어떤 식별자고요.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 그래서 자원의 위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URI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원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예를 들면은 아래 보시면, 네, 아래 보시면 이제 뒤에 이렇게 뭐 프로토콜이 있고 호스트가 있고 포트가 있고 패스가 있잖아요.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로까지가 이제 자원의 위치겠죠. 그 자원의 위치에서 아이디가 HTML이고 페이지가 12인 그런 자원을 찾고 싶다.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URI입니다. 그래서 URI는 좀 더 길다, 그냥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빨간색은 프로토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초록색은 호스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로컬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백은 포트 번호, 그리고 나머지 뒤에 슬래시 D는 API 유저 이런 거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 안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그런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뭐 HTML 아니면 페이지는 12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따가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 리소스 이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 JSON 포맷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디는 뭐 abc123, 네임은 잭, 이메일은 jackabc@gmail.c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되고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이 JSON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REST API의 어떤 메소드 그리고 REST API가 포맷은 수백 차원을 원하시나요? 평일 내일 야간 진료 김성윤 한의원으로 오세요. 이거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REST API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어떤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주소를 사용하고 어떤 정보의 형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이제 API를 그럼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Node.js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언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구축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API 개발 테스트 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툴을 활용해서 저희가 메소드를 직접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서버를 보여드리면,